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학평 시험 보느라 일단 정말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시험이 진짜 만만치가 않았을 거야. 일단 3월학평을 목요일에 시험 보고 금요일에 한번 총평 촬영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주말 동안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학생들의 상태도 딱 보고 하니까 할 말이 더 생기더라고. 그래서 리뉴얼 버전으로 지금 하나를 다시 찍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 이후에 또 심신 안정을 되찾고 그리고 또 그럴 시간이 또 필요했잖아, 다시. 그래서 아직까지 총평을 확인하지 않은 학생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리뉴얼 버전으로 다시 찍어서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험 본 자체로도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이 3월학평이 특히나 올해는 그 선택 과목이라는 게 처음 도입된 시험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긴장감이 좀 컸을 거야. 긴장감도 있었을 거고, 왜냐면 언제나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약간의 두려움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긴장감에 거기다가 실전 연습도 덜 됐지, 시간 안배도 많이 안 해봤지, 그래서 아마 시간 분배도 조절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고요. 게다가 무슨 극악의 난이도, 독서 또 우리 탑 10에 독서가 7개가 들어있죠 또.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학평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일단 뭐 주체도 평가원이 아니죠. 게다가 3월 점수가 11월까지 절대 가지 않잖아. 수능은 11월인데 3월학평은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3월이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이 점수 자체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사실 시험 끝나면 난이도, 점수, 나의 등급 컷, 이게 가장 관심사인데 그거는 진짜 관심사를 잘못 갖고 있는 거야.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시간 낭비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뭐 마음의 짐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쿨하게 점수는 그렇구나. 다만 자기 객관화는 좀 필요하겠지. 내가 어느 정도로 지금 보완을 해야 하는가? 요 정도의 나의 어떤 그 전의를 불태우는 정도의 그 정도의 객관화면 됩니다. 오늘 더 중요한 건 유형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올해 이제 1호 개정교육과정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 첫 번째 시험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볼 땐 그냥 이 시험 자체만을 보면 안 되는 거야. 뭐랑 같이 봐야 될까? 혹시 아직까지 안 봤나? 그거? 2022 예시문항. 2022 예시문항이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시험과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1호 개정 교육과정에 새로운 유형들이 들어가 있는 시험이니까 당연히 비교해서 보셔야죠. 3월학평이 특히나 또 강하게 그 2022 예시문항의 내용들을 반영한 것들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반영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서 한번 오늘 총평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학부터 좀 볼까? 문학은 어땠니 그래도? 문학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할만했을 것 같아. 문학. 일단 현대시 고전산문, 고전시가 현대소설 쭉 보이는데요. 이 중에 2개 정도가 눈에 좀 딱 들어왔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항들이 좀 눈에 띄었니? 물론 시험 자체를 볼 때는 바쁘니까 뭐 눈에 띄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도는 눈에 팍 띄었을 겁니다.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 2개는 사실 2022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전산문은 일단 산문복합. 문학할 때도 산문복합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산문복합 나올 가능성 진짜 높다고. 17학년도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17학년도에 나왔었던 산문복합, 2022에 나왔던 산문복합 역시나 고전소설이랑 뭘 묶어놨니? 조보라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야담을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산문복합 역시 일연의 선율환생, 삼국유사에 들어있는 스토리죠. 설화입니다. 작자 미상의 설홍전 고전 소설입니다. 이 둘이 이제 모티브가 비슷하지. 소설 그 이야기의 모티브가 저승에 갔다 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둘이 모티브는 비슷하지만 갈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갈래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보기에 그대로 들어있었다고. 그걸 보셨냐 이거죠. 그걸 이따 같이 보자고. 자, 고전시가.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고전시가는 비평 안에 고전시가 이렇게 박혀있는 방식이 2022 예시문항 오마주입니다. 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내용이 더 쉬웠던 건 달, 이별, 사랑 요런 내용들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낯선 주제나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차라리 2022에 나왔던 개, 이게 좀 더 어려웠지. 개.
그래서 2022랑 비교해서 꼭 보셔야 되고요. 근데 2022랑 그냥 꼭 비교해서 보라고 하면 어렵잖아. 그래서 준비했지. 자료실에 보면 선생님이 자 2022 예시문항과 비교한 3월 학평을 문항별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PDF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셔서 나에게 취약한 유형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대체 뭘 어려워했는가? 얘는 왜 어려웠을까?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 이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3월 학평의 유일한 목적이라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개별적인 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이 뭐 전체적인 시험에서 남들이 쉬웠든 남들이 어려웠든 그 무슨 상관이야. 내가 어렵고 내가 쉬웠다면 그 이유, 그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거. 그게 나에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항별로 유형에 대한 분석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 현대시와 현대소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해설 강의에서 내용들을 또 잠깐 보겠지만 일단 현대시 같은 경우는 이제 넘겨보면 자 현대시는 굉장히 우리 김남주, 김광섭 작가 시인들 어때? 낯설어? 익숙해? 꼭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 익숙한 시인들이지? 그러면 나의 의도대로 흘러가지가 않아. 익숙한 시인의 낯선 작품. 딱 이게 나의 의도인데 익숙하지 하면 그래? 그럼 낯선 시인의 낯선 작품. 그래서 사실은 작품 자체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물론 수특 연계 작가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죠. 김남주 겨울바다, 김광섭은 생의 감각,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 작품들이죠. 근데 이분들의 낯선 시긴 했지만 문항 자체가 익숙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다. 1번 무슨 일이야? 1번이 어떻게 오답률 탑 10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왜 그랬던 거야? 자, 1번 얘들아 표현상 특징입니다. 자, 표현상 특징 중에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그렇게 어려운 난도의 뭐 개념어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이제 3월 말이잖아. 곧 4월이죠. 개념어에 대한 공부는 앞쪽에서 좀 미리 탄탄하게 해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어 공부는 이렇게 문항에서 표현상의 특징 자체를 묻는 문제가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개념어 자체가 시를 해석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거든. 그 개념어가 시를 보다 더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개념어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답률 탑 10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죠. 가와 달리 나는 의태어를 사용하여라고 되어 있네. 자, 일단 의태어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의태어?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입니다. 나에서는 굉장히 많지. 총총히 걸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뱅뱅 돌며 어떻게 돌고 있는지 그 모양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어정어정 기어 나온다. 왈칵 달려들면 다 의태어입니다. 가에 의태어가 있니? 가에? 근데 가에 의태어가 있다고 생각한 학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답을 1번이 아니라 골랐겠지. 여기 3년의 사행을 보시면 소스라쳐 위로. 소스라쳐. 소스라쳐 의태가 아니에요, 쌤이? 물론 헷갈렸을 수 있다. 실전에서 헷갈렸을 수 있어. 그러면 적어도 끝난 다음에 찾아봤어야지. 소스라치다. 찾아보십시오. 깜짝 놀라 몸을 떠는 동사입니다. 얘는 의태어가 아닙니다. 얘들아, 의태어와 의성어는 그 부사죠. 우리가 뭐 문법 공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소스라치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딱 끝난 다음에 내가 몰랐던 그 표현상의 특징 자체로 가서 그 표현상 특징은 집요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1번 같은 내용은 틀리시면 안 되고요. 일단 가작품이 조금 더 어려웠을 수 있어. 왜냐면 너희들이 또 아직은 사랑하기 이른 나이였으니까 좀 어려웠겠지만 3번에 보기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절대적 사랑, 순결한 사랑에 대한 정신적 지향. 이 작품이 또 이제 1950년대 후반에 쓰인 작품이기 때문에 막 그러한 사랑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잘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자, 그래서 현대시는 넘어가고 고전 산문은 요 두 가지인데 이 내용도 사실은 15번이 별표죠. 15번을 보시면 이 갈래에 따른 특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모티브가 비슷하니까 스토리도 유사하게 흘러가잖아. 그런 부분은 공통점이 되겠지? 그런데 이 둘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 보기 안에 있는 단어로 딱 들어있거든, 하나? 그걸 찾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 그건 해설 강의에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일단 예시문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문이 구성되었다는 게 특이점이고요. 그렇다면 예시문항과의 개별적인 문항들에 있어서도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고전 시가는 얘기했던 것처럼 뭐 대놓고 이건 대놓고 오마주를 했다. 그래서 예시문항과 동일한 구조고요. 더 중요한 건 상호 텍스트성이 강조됐다는 거. 자, 올해 1호 개정 교육과정에 문학에서의 핵심적 두 가지. 하나는 문학사. 문학사가 그만큼 중요하시다는 거지. 그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호 텍스트성이죠.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게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작품 하나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푸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연계율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EBS 작품도 내신을 공부하듯이 EBS 작품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었을 때, 다른 작품과 묶어서 만들었을 때 오독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항상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는 각각의 작품들을 내가 읽고 그 자리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알고 있는 것으로 푸는 건 아닙니다. 문학은 결코. 그런 것을 아주 잘 보여줬던 역시 고전 시가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현대 소설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현대 소설도 낯선 작품입니다. 일단 은희경 작가라고 하면 뭐 굉장히 최근에 활동한 작가고 이제 주요한 작품들도 90년대에 많이 냈고 그래서 뭐 아주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그런 작가는 아니지만 주인공이 좀 특이하지. 서술자. 여기 나와 있는 서술자 나는 12달. 그 12달짜리는 어때? 보기에 인물에 대한 캐릭터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에 따라서 얘의 생각을 보여주자는 그대로. 얘가 어른스러운 애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12살인데 또래보다 더 어려가지고 임모다 임모 연애한다 하트 이러면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나라는 그 서술자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캐릭터 파악을 28번의 보기가 굉장히 많이 해줬죠. 그래서 거기서 꽤 많은 힌트를 얻고 작품으로 들어가서 작품을 읽어내셨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현대 소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역시 해설 강의에서 간단하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다. 독서. 독서가 탑 10에 역시 탑 7. 언제나 7이야. 행운의 7. 독서. 그래서 독서는 지문이 총 3개가 있었는데 문항의 그 분배가 굉장히 많이 됐었죠. 문항 뭐 6개, 5개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풀 때 어려웠을 거야. 왜냐면 전반적 지문의 난도가 2022 예시문항보다 높습니다. 근데 이 난도 얘기를 잠깐 해볼게. 독서가 왜 어려웠는지 좀 보자고. 자, 우리가 독서 지문을 한번 내가 기준을 2개로 나눠볼게. 하나는 2.1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 6, 9평 다 포함해서 자, 그리고 기존 수능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기존 수능이라고 할까? 작년부터 1호 개정교육과정이 첫 번째로 반영됐던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사실은 유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전에 기존 수능 중에 극악의 난도를 자랑했던 17, 19, 20 이런 애들 봅시다.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었다고. 그게 뭐였냐? 작년에 2일 6평 9평 수능 끝나고 기사들에서 다 뭐라고 했었는지 아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거 수능 총평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 지문 독해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90점대 초반에 나올 것이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80점대 후반 나왔죠. 왜 그렇게 실제로 시험 봤던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까? 왜 결과적 등급 컷은 떨어졌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문의 정보량은 줄었던 게 맞아.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는 좀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독해야 된 정보의 양이 굉장히 좀 적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딱 2부류가 있었어. 첫 번째, 지문을 쭉 읽으면서 오호 잘 읽혀. 오케이 지문 독해 잘하면 되니까. 근데 지문 독해 잘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선지 정답이 안 보이는 거야. 지문 독해 이 정도 됐으면 정답이 팍팍 보여야 되는데 정답이 안 보이네. 그래서 어려웠죠. 2번째, 지문 독해 했어. 선지 판단하고 넘어갔는데 틀렸네. 요 2부류였습니다, 작년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핵심은 그래서 작년에 뭐였냐면 지문 자체의 독해. 그 전에 기존 수능은 지문의 길이도 굉장히 길고 정보량도 많았는데 선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선지의 내용이 지문 안에 있는 정보의 조합이나 재구성에 가까웠다고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읽어냈으면 선지 판단은 굉장히 수월했다는 거지. 그래서 작년 전까지의 핵심은 지문의 독해에만 거의 몰빵돼 있었잖아, 모든 수업이. 근데 작년부터는 지문을 읽었는데 왜 답이 안 보이냐 이거죠. 왜?
지문에서 선지로 가는 과정에서의 변형의 정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었지만 이 내용을 그냥 단순한 정보의 조합으로 찾으려고 하면 정답이 눈에 안 보였다는 거지. 그만큼 사실은 학생들의 보다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시험이 작년 시험이었고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 3월 학평 뭐냐 대체. 얘와 얘를 짬뽕해버렸다는 거야. 여기 지문에서 선지로 가는 변형의 정도도 컸고요. 근데 거기다가 지문의 내용과 지문 안에 있는 정보까지 많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수능과 작년의 수능에서 어려운 점만 모아놨으니까 이게 어렵지 당연히. 쉬울 수가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 내가 마음속으로 육두문자를 단 한 번도 부르짖지 않았다. 그럼 인성갑인 거야. 인정. 자, 그래서 그러한 특징 때문에 독서가 어려웠는데 독서는 사실은 좀 세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에서는 지문에서의 어떤 부분이 핵심적 특징이었나? 그렇다고 지문의 내용이 굉장히 달랐냐?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지문의 내용을 만들어냈던 그런 지문 흐름의 구성과 패턴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는데 왜 어려웠냐라는 거야. 인문지문 상당히 어려웠죠. 오답률 1위와 2위가 다 여기 인문지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지문과 기술은 아마 시험에서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걸? 오답률 탑 10에 전 문항이 다 들어간 게 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긴 뭘까? 만나지조차 못했다는 거지, 시험지에서. 다 찍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 문항이 다 오답률 탑 1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많이 부족했을 거고 앞쪽에서의 난도도 높았기 때문에 뒤쪽으로 갔을 때 이미 거기서는 뭐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야. 어려웠다는 건 그냥 결과적인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가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근데 사실 법률 이 지문 첫 번째 사회 지문 보면 지문 봐봐. 굉장히 깔끔합니다. 딱 떨어지지 지문 내용이. 요 내용은 우리가 해설 강의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딱 짚어줄 테니까 해설 강의 꼭 확인하시고요. 문항 배치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여러분의 자료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문 철학 이것도 조금 볼 내용이 있지. 사실은 뭐 인식론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뭐 배경 지식이라는 게 결코 필요한 영역은 아니지만 이 내용과 유사한 부분들을 좀 알고 있었다면 독서의 문제풀이는 조금 더 수월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배경 지식, 특히 배경 지식이라는 게 정말 쓸데없는 그런 배경 지식들 말고 수능에 빈출되는, 수능에 나올 법한 그런 개념어를 중심으로 한 배경 지식들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아두면 분명히 독해가 훨씬 수월해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해설 강의에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쉽지 않았고요. 19번이 진짜 어려웠죠. 19번은 선지 자체에도 함정이 있거든. 그런 함정들 진짜 주의해야 돼. 그런 함정이 올해 경향에서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은 선지 구성의 방식입니다. 속으면 안 돼, 그런데 절대. 그래서 그 내용도 해설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20번의 독서활동 과정 이것도 눈에 좀 띄었죠. 이것도 이제 예시문항에서 봤었던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기술. 기술 이거. 자, 어찌저찌 그 큰 산을 넘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지문까지 왔을 때 기술 지문 딱 보였어. 시간은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딱 들어가니까 기술에 막 원리가 나오는데 숫자가 막 대거 때려박혀 있죠. 그러면 그걸 이제 원리 판단을 해야 기술은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원리를 막 간신히 또 막 써가면서 계산해가면서 뭐 이렇게 딱 했어. 드디어 첫 번째 산 넘어서 이제 문제 좀 풀어볼까 했더니 옆에 보니까 무슨 알고리즘의 두 번째 원리가 또 나오는 거야. 거기서 이제 미안,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먼저 가. 그런 지문이었죠. 그래서 이 기술 지문도 근데 기술의 핵심은 원리입니다. 기술의 핵심은 원리였고요. 원리만 제대로 파악하면서 문제는 그냥 발로 풀지. 발로 컴싸만 잡을 수 있으면 발로 해결하죠.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건 있어. 예를 들어 이게 실전이라는 걸 좀 감안해 봤을 때 실전 연습들을 많이 했던 학생들은 이런 거 했으면 참 좋습니다. 마지막에 기술 지문을 넉넉히 풀 수 있는 학생은 분명히 많지 않았겠지만 마지막 기술 지문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부족해. 근데 원리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원리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야. 이 두 개를 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있잖아. 그래도 원리를 모르더라도 사실적 이해라고 하지
이런 게 그냥 정보의 조합입니다. 그냥 정보를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치 불일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빠르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시간에 제한이 있었다면, 지문을 완벽하게 독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30번, 33번, 34번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좀 해결이 가능했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것도 실전 연습의 하나야. 그래서 실전 시험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실전에서는 또 나의 어떤 반응,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많지. 그래서 우리가 수능 당일에 시험 보는 건 모든 걸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것처럼 수능날 하면 이제 see you next year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실제로 실전에서는 거의 정말 무의식적 작용으로, 감으로 문제를 쫙 풀죠. 그날 그 감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 전까지의 논리적인 공부가 되는 거거든. 논리가 쌓여야 그날 논리적인 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쉽지 않았던 그런 3월 학평입니다, 실제로. 거기다 엄매 같은 경우는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죠. 엄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거기서 시간도 많이 뺏겼을 거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매체 자체도 익숙하지 않잖아. 매체도 익숙하지 않았고, 그다음 문법 공부도 아직은 완전히 다 되어 있지 않을 때였으니까. 근데 사실 화작도 마찬가지. 화작도 너무 큰 부담감에 꼼꼼하게 다 보려고 했으면 시간이 막 15분, 20분이 지났을 거야. 그리고 나서 공통과목으로 오면 안 되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화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2022 예시문항과도 비슷했고, 뭐 기존에 출제됐던 패턴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작에서는 발표의 첫 번째 문제, 보통 말하기 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 개념어로 나열된 경우가 기존 기출 문제들은 그랬죠. 근데 이제 3월 학평에서는 요 개념어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더 지문과 조금 더 연관성 있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판단하기가 뭐 어렵진 않았을 거야. 물론 이런 건 있어. 이 3월 학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원의 주체가 아니었죠. 평가원이 낸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6월과 9월을 보면서 분명히 유형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놀라지 않기 위해선. 왜냐면 실제로 학생들은 조금만 변해도 거기서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선 3월 학평도 꽤 우리가 꼼꼼히 분석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자, 언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문법 개념들 나왔는데 보다 더 문법 개념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체도 그렇고 일단은 문제풀이의 연습이 분명히 많이 필요한 영역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작년에도 언어가 왜 어려웠을까? 작년에도 언어에 나왔던 개념들이 뭐 어디 나올 수 없을 정도의 희귀한 개념이나 막 이런 걸 갖다 넣지 않았단 말이야. 결코 학생들이 다 외우고 닳도록 외웠던 그러한 개념들이 나왔는데도 어려웠죠. 왜? 응용 연습이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념 암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개념 암기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응용하고 사례마다 적용하고 푸는 그런 실전적인 연습과 감각이 사실은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 그리고 매체는 이런 유형들로 나왔고요. 역시 예시문항과의 관계 안에서 특히나 매체는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보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총평을 마무리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점수나 등급 컷이 아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게 필요하다. 이 자기 객관은 뭘로 해라? 유형 체크로 해라. 내가 어떤 유형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지문, 어떤 독서의 주제에 좀 약한지. 약하면 하기가 싫어지거든? 아니, 약한 걸 알고 약할 때 더 가깝게 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뭐 별거야. 유형 체크는 그래서요,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특히 오답노트 좀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답노트를 작성해야 내가 취약했던 부분들이 한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6평 전에 뭘 해야 되냐. 그런 오답노트들을 보면서 나의 취약 지점들에 대한 행동 방식과 행동의 수칙, 이런 것들을 6평 전에 어느 정도, 한마디로 나의 매뉴얼이지. 나의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실전적으로 그 실전 시험을 나의 최대의 효용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월 학평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사실은 3월 학평이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잘 나온 시험입니다. 아주 좋아. 왜? 3월 학평 전까지 뭐가 관심사였는지 알지? 선택 과목이 관심사였어. 내가 언매를 고를까? 내가 화작을 고를까? 어떤 게 표점이 더 높게 나올까?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된.
그런 관심사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그런데 뚜껑 딱 열고 나니까 어때? 공통 과목에서 난리가 나잖아. 사실은 이 시험 자체가 공통 과목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는 걸 정말 잘 보여준 그런 시험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독서 문학이 쉽게 나왔어 봐. 그럼 학생들이 여전히 선택 과목 어떡하지? 선택 과목 뭘 고르지? 문학 독서는 원래 하던 거니까 됐고. 그래놓고 6평에서 문학 독서가 어렵게 나왔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받는 그 어마무시한 충격은 지금의 10배, 100배일 겁니다. 그래서 이 3월 학평 보면서 학생들이 내가 좀 더 정신 차리고 독서도 내용 이해와 독해력을 증진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문학도 더 문학의 본질, 문학 작품 자체를 해석하는 그 능력, 이런 내용들에 내가 더 집중해서 공통 과목의 그 공부를 공고히 해야겠다. 이런 자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자세가 6평에서는 우리에게 기분 좋은 그런 점수들을 만들어주니까 3월 학평의 점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하나의 도장 격파를 딱 한 거야. 수능 날까지 어차피 우리 계속 도장 격파 해 나가잖아. 수능 시험 끝나고 인생도 계속 그냥 도장 격파하면서 사는 거거든. 하나의 격파가 끝났을 뿐인데 무슨 의미 부여가 그렇게 대단하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생했다는 얘기를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하면서, 여기도 나와 있지. 그 경물치지 해야 된다. 아주 그냥 끝까지 집요하게 탐구하셔야 됩니다. 점수는 쿨하게, 분석은 집요하게.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 해설 강의에서 봅시다.